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1장 7절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미분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는지, 또한 존재한다면 그 해가 유일한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알아보기 전에 간단한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여러 개의 예문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전부 다 일개 도함수가 들어있는 형태의 미방이니까 일개 미방이 맞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렇게 오른쪽에 x가 0일 때 y가 1, x가 0일 때 y가 1, 이런 초기값 조건이라 불려지는 이런 초기값 조건을 갖고 있는 일개 미분방정식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미방을 일반화시키면 다음같이 쓸 수 있습니다. y' 이퀄 fxy 이퀄 이렇게 볼 수 있죠. 모든 일개 미방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또한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미분방정식은 초기값을 예를 들어서 x가 x0이고 그럴 때 y가 y0라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이런 초기값 조건을 갖고 있는 미분방정식의 해가 과연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게 여러 개인지 아니면 하나인지 등을 구별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예문들을 잘 살펴보면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등호를 만족하는 해는 오직 하나, y = 상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가 이 미방을 만족하는 해가 상수 형태밖에 없습니다 하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어떤 형태인지 한번 볼까요? 즉 주어진 이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얘는 y = 0밖에 없어요. 0이라는 상수밖에 없습니다. 0 위에 다른 어떤 걸 대입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이 등호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만약에 절대값이 안 붙어 있다면 그나마 이 등호를 만족할 수 있는 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 위에 다른 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얘가 절대값이 다 씌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상수가 들어오더라도 상수 미분은 제로죠. 그러니까 그 상수는 0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상수가 아닌 다른 다항함수나 지수, 로그, 삼각함수 어떤 게 오더라도 이걸 만족하는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문제를 만족하는 해는 초기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y가 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다시피 x가 0일 때 y가 1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좌표 평면상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초기값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y가 0이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지나는 곡선을 찾으라는 얘기냐면 x가 0일 때 1을 지나는 여기 0,1을 지나는 곡선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해는 이 노란색인데 초기값 조건은 빨간색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이런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반드시 있다는 보장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주 간단한 형태의 미분방정식이죠. 미분에서 2x가 된다면은 y는 이퀄, 그러면 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c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초기값 조건을 대입해 볼까요? x가 0일 때 y가 1을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을 해보면은 당연히 c가 1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해보면 y는 이퀄 x의 제곱 플러스 1이군요. 그래서 해가 일단 구해졌고요. 이 해가 0일 때 1을 지나는지 살펴볼까요? 정말 지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개형을 노란색으로 그려보면 얘는 이런 포물선이잖아요. x가 0일 때 y가 1을 지나는 포물선이고,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곡선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해가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0,1을 지나는 이 곡선은 얘 하나뿐인지 아니면 여러 개인지는 뭔가 다른 걸 조사를 해서 일단 우리가 유일한지 아닌지는 나중에 판단하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은 이 첫 번째 예문과는 다르게 얘는 해가 없지만 얘는 해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y' 이퀄 x 루트 y 그리고 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방정식을 잘 보면은 변수 분리가 가능한 형태의 미방입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앞에서 다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 이 식에서 양변에 dx를 곱하고 양변에 루트 y를 나눠버리니까 루트 y분의 1 dy는 이퀄 x dx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y는 y끼리 x는 x끼리니까 변수분령이죠. 각각을 적분합니다. 이건 적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지수로 바꿔놓으면 y야 마이너스 2분의 1승 dy는 이퀄 인테그랄 x dx고, 적분했으니까 적분상수 c를 붙이겠습니다. xn스꼴 적분하는 것과 같죠. 여기다 1을 더하니까 2분의 2 계산해서 2분의 1 그 역수를 취하니까 2 y의 2분의 1승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적분하니까 2분의 1 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c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계산이 좋게 양변에다 2를 곱하겠습니다. 양변에다 2를 곱해서 본다면은 일단 이렇게 놔두고 나서 상수부터 먼저 결정하도록 할까요? 이제 상수 0일 때 0을 지나야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0일 때 0을 지난다. 0을 집어넣으면 C가 0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다 다시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다음과 같이 되는군요. 2 y의 2분의 1승 이퀄 2분의 1 x의 제곱만 남습니다. 양변에 2로 나누고 그리고 그러면 y의 2분의 1승 이퀄 2로 나눴으니까 4분의 1 x의 제곱이죠. 다시 계산이 좋게 양변을 제곱을 해볼까요? y는 이퀄 16분의 1 x의 4승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등호 관계를 만족하는 해가 구해졌습니다. 16분의 1 x의 4승이 이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됩니다. 우리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자, 얘를 미분하면 4 내려서 4, 46, 4분의 1 x의 3승이죠. 여기다 대입하면 검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정말 해가 맞을까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는 것 뿐입니다. 4분의 1 x의 3승이 맞고요. 여기다도 대입을 해볼까요? x 그대로 있고 루트를 씌운 거. 루트 2분의 1승이 루트라는 얘기잖아요. 루트 y는 4분의 1 x의 제곱이고 4분의 1 x의 제곱에다 x를 곱하니까 4분의 1 x의 3승 정확하게 해가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앞에 풀었던 예문과는 다르게 요 예문과는 다르게 우린 여기서 얘만 있는가 하고 봤더니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다가 아주 단순하게 y 대신 0을 넣어보세요. y 대신 0을 넣으면 이걸 만족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됐죠? y 대신 0을 넣어도 이 등호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번째 예문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y = 16분의 1 x의 4승 그래프는 대략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근데 얘가 초기값 조건이 여기 0,0이었었는데 얘를 지나는 곡선이 노란색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y = 0 얘도 답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미분방정식 해가 노란색도 있지만 빨간색도 있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어떤 예문은 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사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얘는 해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문은 해가 유일한 경우도 있고 어떤 예문은 해가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있다 할지라도 해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그걸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예제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x, y 프라임 이퀄 y-1 그리고 y0 이퀄 1이죠. 우선 얘를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양변을 x로 나누고 양변에 y-를 나누니까 이건 변수불량 형태가 됐습니다. 양변을 dx를 곱하고 양변을 x로 나눕니다. 바로 적분할까요?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되니까 분모에 로그 붙인 걸 적분할 겁니다.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되니까 분모에 로그 붙인 걸 적분하고 상수가 나와야겠죠. 근데 여기다 그냥 C를 써도 되지만 어차피 상수 아닙니까? 로그 C를 써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왜냐면 다 로그로 되면 상수도 로그로 처리하는 게 계산하기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테크닉이라 보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로그 더하기 로그는 진수역으로 바뀔 수 있고요. 두 로그가 같으면 당연히 진수끼리 같아야 됩니다. y-1 cx라는 해가 구해졌습니다. 이제 이 미방을 만족하는 해가 이런 모양인데 초기값 조건을 대입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x가 0일 때 y가 1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계산해 볼까요? x가 0이면 무조건 y가 1입니다. x가 0이면 무조건 y가 1이니까 c는 결정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c는 모든 실수입니다. 자, 그래서 해를 구해본 결과 이 초기값 조건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서 실질적으로 1을 넘긴 거예요. C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얘는 잘 보세요.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C인데요. 기울기에 상관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y절편 1을 지나고요. 0,1, 0,1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다 답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엄청 많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들은 예문은 무수히 많은 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1번은 해가 아예 없었고 2번은 해가 유일하게 됐고 그 다음에 3번은 해가 2개였었고 4번 예문은 해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미분방정식 문제를 통틀어서 우리는 그냥 초기값 문제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초기값 문제를 만족하는 해가 항상 있을까?
만약에 있다면 그게 항상 유일할까 하는 이런 단순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우리가 결론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정리에 대한 증명은 학부 수준을 넘어서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정리가 있다라는 수준에서 증명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하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냥 충분 조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의 가정을 만족하면 이러하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결론 부분이 돼 있다고 해서 가정이 충족됐다라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P면 그냥 Q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충분 조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첫 번째 정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해의 존재 정리를 말합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해가 항상 존재합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어떤 미방을 풀려고 하냐면 이런 미방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이값 조건은 x0 y0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fxy를 말합니다. 자, 함수 fxy가 어떤 영역, 자, 이 영역이 뭘 나타내는지를 위의 사를 내려다 볼까요? 자, 이제 xy 평면에서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위의 사를 내려다 봤을 때 우리는 여기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는 x하고 x0 사이의 거리가 a보다 짧고 y하고 y0 사이의 거리가 b보다 작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등호도 빠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역이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영역이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풀어서 써볼까요?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x-x0는 플러스 a하고 마이너스 a하고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양변에 x0를 더하면은 x0 마이너스 a하고 x0 더하기 a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정 가운데에 여기가 x0점 y0점이었더라 가정할까요?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가 x0예요. 그 다음에 x는 이 두 점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a였을 때 요점의 좌표는 x0 마이너스 a가 되고 요점의 좌표는 x0 플러스 a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y0였을 때 여기가 b고 여기가 b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y0 마이너스 b가 되고 요점은 y0 플러스 b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요 영역을 그냥 노란색으로 다시 색칠해 볼게요. 자, 이 영역을 우리는 이 내부 영역을 R이라 놓은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함수 F가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경계는 제외합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연속함수이고 연속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유계 함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운디드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함수값의 그 크기가 유한한 상수값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수학교로 표시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어떤 점을 막 대입을 해요. 노란색이 점 표시하는 어떤 걸 여기다 대입하더라도 그 크기가 기껏해 일정한 상수를 넘지 못할 때입니다. 이 K는, 여기 K는 상수입니다. K는 상수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하나의 해를 갖습니다. 즉 얘는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하나 그 이상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연속이 되고 그 다음에 유계라는 조건까지 만족한다면 초이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최소한도 하나 이상은 존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그러니까 해가 아예 없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때 여기가 바로 초이값 조건 x0 y0 이 영역 아래 정 가운데 있는 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때 이 해는 적어도 이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간 안에 부분 공간 최소한도 이 구간 내지는 이 구간 안에 부분 구간 안에 반드시 존재합니다는 얘기예요. 아, 여기서 우리는 여기가 A였을 때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길이가 A였을 때. 근데 이제 알파라는 새로운 것을 찾았는데요. 이때 알파는 뭡니까 하면 A하고 K분의 B 중에서 작은 값을 선택합니다. 즉 만약에 A가 K분의 B보다 작으면 알파는 A와 똑같으니까 그냥 이 구간 그대로가 될 것이고 만약에 K분의 B가 A보다 더 작으면 얘가 알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가 요 길이였는데 만약에 요만큼의 길이가 이제 K분의 B였다고 가정해봐요. K는 뭡니까 하면 아까 배웠던 것이에요. 여기 어떤 적당한 상수 이 안에 어떤 값을 넣어도 아무리 커도 제일 큰 이 상수를 넘지 못할 때 그 K고요. 그 다음 B는 뭡니까 하면 요 구간의 길이에요. 요 구간의 길이. 자, 이제 그랬을 때 K분의 B가 만약에 A보다 짧으면
그때 얘를 알파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얘를 알파로 잡으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돼. 얘가 이제 알파가 된 거죠. 알파가. 그러면 여기죠. 여기쯤 됩니다. A보다 만약에 알파가 더 K분의 B가 더 작다면 여기가 바로 알파가 된 거예요. 그럼 이때 요 안에서요. 빨간색으로 덧칠할게요. 이렇게. 자, 요 안에서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 안에 있던지 아니면 요 안에 있던지 반드시 요 안에 어딘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거 해의 존재성에서 잘 들여다보면은 여기 보면 fxy의 크기가 k를 넘지 못한다 했었으니까 여기 잘 보세요. 얘네들은 그러면은 초이값 조건을 만족하는 미분방정식의 해가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y' equal fxy에서 얘에다 크기를 붙였다는 얘기는 여기도 똑같이 두 식이 같으니까 여기다 절대값 붙이면 여기도 절대값 붙여야겠죠. 함수 fx의 크기가 어떤 일정한 상수를 넘지 못합니다라는 얘기는 이 말이고, 이 부등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부등식을 풀면은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는 얘기는 y' 마이너스 k하고 플러스 k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k는 일정한 상수값입니다. 한 점에서 미분계수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 값이 일정한 상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을 말해줍니다. 일정한 상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3분의 1이면 마이너스 3분의 1과 플러스 3분의 1 사이에 있고, 얘가 만약에 2면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을 텐데요. 자, 이제 만약에 기울기가 k가 되는 직선을 파란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요 x0, y0를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파란색으로 k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 봅시다. 얘 기울기가 파란색으로 한 점에서 미분계수는 그 접선의 기울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마이너스 k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림을 대략 그렸을 때 이렇게 됩니다.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k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요 범위 내지는 요 빨간색 구간 안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색깔을 노란색으로 할까요? 요 점을 통과하는 이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이 fx의 크기가 k를 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점을 통과하는 곡선은 반드시 여기 요 색칠한 요 빛금으로 색칠한 요 범위 아니면 요 바깥 범위 있죠. 여기까지 안에서 그래프가 얘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해가 최소한도 하나 이상은 존재합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정리는 바로 이 그림선을 보면 이 K가 기울기를 나타내니까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 사이에서 요 점을 통과하는 곡선이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존재 정리 우리는 증명 없이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해의 존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함수가 연속 함수이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영역 내 모든 점에서 유계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함수의 연속성만으로 과연 해가 존재하는 것은 보여줬지만 유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앞서 다뤘던 이 3번하고 4번은 유일하지 않았었잖아요. 이건 두 개가 있고 이건 무수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함수의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연속성만으로는 해가 항상 존재를 할지라도 유일하다는 보장을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성을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은 또 뭘까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프랑스 수학자 피가르에 의해서 다음 같은 정리를 하나 우리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는 증명 없이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가르 정리는 유일성 정리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앞서 배웠던 거랑 똑같은 조건인데, 앞에는 함수 f의 연속성과 유계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이제 이 피가르 수학자인 이 프랑스 수학자인 피가르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 정리는 보다시피 함수가 연속이고 유계인 건 당연한 거고요. 해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더불어서 바로 함수 f를,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도 마찬가지로 연속되고 유계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라운드 f 라운드 y가 유계가 되려니까 당연히 이런 조건, 아까와 비슷하게 이런 조건 당연히 만족해야 됩니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이거 k였었죠. 편도함수 구한 것도 일정한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초이값 문제는 많아야 한 개의 해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앞에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다라 했는데, 이 조건에다가 편도함수에 대한 연속성과 유계성을 하나 더 집어넣으니까 많아야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기값 문제는 정확하게 한 개의 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배웠던 존재 정리와 지금 배웠던 유일성 정리로부터 하나밖에 없습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해는 적어도 이 부분 공간 여기 빨간색 표시했던 이런 알파 이내의 모든 x에 대해서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우리는 증명 없이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비관의 정리를 앞에서 배웠던 예문에다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유일하다는 조건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는데요. 여기 잘 보면 이건 해가 없었고요. 얘가 fxy입니다. 그리고 이 fxy는 한눈에 봐도 이 함수는 당연히 연속이고요. 0,1을 포함하는 적당한 구간 안에서 연속이고 당연히 이 함수에 대한 y에 대한 편도 함수는 0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상수함수 연속이잖아요. 그리고 유계고 이 구간을 포함하는 적당한 이 직사각형 영역 안에 어떤 점을 대입해도 이거 기껏해 유한 상수값입니다. 그래서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 조건 때문에 얘가 그래서 해가 하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얘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영영을 대입하면 이 함수는 잘 정의됐고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영을 포함하는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여기 잘 보면 루트 안에 있으니까 y는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군요. y가 0보다 크기만 하면 오른쪽에 함수 fxy는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연속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0,0을 포함하는 적당한 구간 안에서 이렇게 잡아도 분명히 이 함수는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유기가 되니까 f 자체가 연속도 되고 유기가 되니까 해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라운드 f 라운드 i를 구해보세요. 이 함수에다가 f를 y에 대해서 편밀하면 2배 루트 y분의 x가 되죠. 근데 분모가 여기 되면 불능일 텐데 하필이면 그런 점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 편도 함수는 원점에서 y가 0이 되니까 0,0 이 원점에서는 당연히 불능입니다. 원점뿐만 아니라 사실상 x축 모든 점에서 다 불능입니다. x축상에 있는 모든 점은 당연히 y가 제로란 얘기니까요. 그런데 이 함수는 f 자체는 아무 문제 될 게 없이 연속이었는데 라운드 f 라운드 i가 연속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 정리를 만족 못했구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존재성은 만족했지만 유일성 정리를 만족 못하니까 그래서 해가 여러 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얘도 보면은 얼핏 보면 여기만 f로 보기 쉬운데요. 아니에요. 이건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y 프라면 이퀄 x분의 y-1이에요. 얘는 함수 f 자체가 분모가 여기 되면 불능이잖아요. f 자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함수 f가 연속이고 유계면은 적어도 하나 이상 해가 존재한다는 존재 정리인데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해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거 풀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존재하긴 할 수 있는데 더욱이 얘는 유일하진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수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일단 앞에서 배웠던 이 두 가지 정리는 다같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고 또 필요 조건도 아니고 그냥 충분 조건으로 주어지는 명제였습니다. P면 그냥 Q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해가 유일한지 아닌지는 항상 이런 걸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운드 F 라운드 I가 연속이고 유계이면은 F도 연속이고 유계이고 라운드 F 라운드 I도 연속이고 유계라면은 그렇다면은 해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